이제 오늘 뉴만 강의 8강 Internal, External Force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늦게 계속 강의를 올리다가 저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강의를 좀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10분을 준비하지만 1시간이라는 시간을 또 제 안에서 준비하면서 이 10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주변에 있는 강사님들께 또 추천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 인터널 익스터널 포스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터널 포스, 내적인 힘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신체 내에 위치한 구조들로부터 생산된다. 자, 신체 내에 위치한 것이 뭐죠? 여러 가지 구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육이 있습니다. 그로 생성되는 힘, 바로 그것이 힘이다. 바로 인터널 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능동적인 힘. 자, 능동적인 힘이라는 것은 근수층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팔을 구부리죠. 팔을 근육을 통해서 구부리죠. 그때 내적인 힘이 발생한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동적인 힘. 자, 여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장된 관절 주위의 결합 조직에서 생산된 장력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장된 관절 주위의 결합 조직. 자, 이 결합 조직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결합 조직의 종류, 근막과 점액낭, 힘줄과 인대, 뼈와 연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관절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수동적인 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칭하고 늘린 상태, 그 상태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근수축을 하는 쪽,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은 여기서 보시면 근육은 이쪽 있는 이 팔이 구부러지면 이쪽이 늘어나는 쪽이라는 거죠. 이 늘어나게 되는 쪽에서는 결국에 또 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근육의 특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서 내전근을 막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늘리고 있으면 반대쪽 근육은 대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늘어나면 어느 한쪽 바로 반대편에 있는 근육을 기랑근이라고 하죠. 기랑근 쪽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수축이 되죠. 여기가 늘어나게 되고 수축되면 반대쪽은 늘어나게 되죠. 이 많이 늘어난 상태가 진행되었으면 근육의 자체적인 입장에서 수동적인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수동적인 힘은 바로 늘어난 근육에서 이 결합 조직의 어떤 점탄성적인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이 수동적인 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예를 보시면 손가락을 이렇게 쭉 늘리죠. 그래서 호두를 딱 깨는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딱 깨는 거죠. 너무 늘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앞 시간에 배웠던 점탄성이라는 능력 때문에 그 점탄성이라는 능력이 바로 수동적인 힘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신장된 그 관절 결합 조직이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런 힘에 대한 그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육이라는 것이 구부러져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축되어 있을 때 그때 힘이 나타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늘어나게 되었을 때도 힘이 발생한다는 거. 이게 바로 내적인 힘이고 근육의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external force, 외적인 힘입니다. 이게 뭘 뜻하고 있냐면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에 의해 생산, 중력, 무게, 치료사의 접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력이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거스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중력에 대항해서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중력에서 대항해서 걷고 있고, 중력에서 대항해서 서 있고, 중력에 대항해서 운동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런 전부 다 외적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근육 자체적인 능력에서
내적인 힘을 발생시키는 게 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강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또 돌아오려는 점탄성의 성질과 함께 수동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손가락을 잡고 늘리는 이 행위, 이 늘리는 이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상황 자체는 또 외부의 힘이 가미가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 중력에 대항해서 서 있는 것, 이것도 외부의 힘이 있다는 거죠. 외부의 힘에 대항한 거죠. 우리가 걷는 거, 이런 것도 다 외적인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하는 것. 그래서 그 외적인 힘을 더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무게를 더 얹어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죠. 이게 전부 다 외적인 힘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이 우리가 그냥 큰 시야적인 측면을 통해서 보면 굳이 나눌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력에 대항해서 구부렸다 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의 근육의 특성적인 측면에서 힘을 생산하는 것과 이런 외부의 작용을 통해서 힘을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재활을 하거나 어떤 트레이닝을 한다고 한다면 좀 구분을 지어서 이해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자, 우리는 중력을 배제하고도 근육이라는 것은 대칭 관계로 돼 있고 이것이 구부려지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삼두근 쪽이 쭉 이제 짧아지게 근수축이 된다면 이 이두근 쪽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상호 교류적인 어떤 그런 대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내부적인 활동 안에서 중력을 배제하고서라도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근육 자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결합 조직의 건과 그런 인대,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행위로,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짧아졌다고 해서 계속 근수축이 일어나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말이죠.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 근수축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힘이 생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동적인 힘이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적인 측면이 너무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육은 너무나도 과도하게 신장된 상태에서 바로 힘을 또 생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속 다리 찢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면 근육의 내적인 힘에 교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고스란히 어떻게 된다? 통증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운동과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근막과 이런 점액,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막과 결합 조직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어떤 그런 통증이 발생되는 그런 내적인 힘이 발생되는 거죠. 우리가 쉴 때는 또 힘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인데 어떠한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힘이 가만히 있어도 생긴다는 겁니다. 중력을 배제하고서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재활 트레이닝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걸을 때 아파요. 서 있기 힘들어요. 이거는 외부의 저항까지도 문제가 된 상태예요. 물론 내적인 상황에서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걷는 거나 뭐 서 있거나 일반적인 활동은 괜찮은데 왠지 모르게 뻑적지근하게 뭔가 아픈 상태가 되고 특정 동작만 하면 또 아픈 상태가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내적인 힘에 대한 밸런스가 깨지면서 근막과 점액과 결합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어떤 질환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우리는 치료사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님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일단은 그런 것들을 어떤 실습적인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체가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강사님들에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